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갑갑한 세상님, 월미산 올라가며 시선 집중 기다립니다. 월미산이 월미도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인천 중구에 있더라고요. 역시 인천은 인천이네. 네, 맞추셨어요. 네. 문봉철님, 굿모닝. 4월 마무리 잘하세요. 5월 소득세 내는 달이 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벌써 5월입니까? JB도 소득세 해당 사항. 신고해야죠. 뭐. 그렇죠. 네. 네, 소득세 내는 달이 오고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어제 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 빠르시네요. 네. 아니 이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그렇죠. 네. 네, 뭐 일찍 하면 할인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일찍 하면 할인해주면 오픈런 하죠. 그런 데 있는데. 3719님. 어디요? 어디? 자, 3719님. 시선 집중 명당 기운이 필요합니다. 시험, 합격 명당 맞죠? 오늘부터 울 아들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시험을 시작하는데요. JB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첫 번째 중간고사. 네. 네. 뭐라고 응원을 할까요? 이번에 더마카가 한번 해보시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잘 볼 거예요. 저렇게 성의 없게 저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 또 아들한테 너무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공부한 만큼 잘 나올 거다. 술술 풀려라. 화이팅. 뭐 요 정도 할게요. 네. 8791님, 충북 음성에서 세종시로 시선 집중 친구 삼아 가는 길입니다. 우리 남편도 멀리서 출근길 같이 듣고 있는데요. 남편 화이팅 해주셨는데 남편이 아주 유명하신 분과 이름이 같습니다. 남편 김무성님, 오늘도 화이팅. 네. 네. 갑자기 김무성 전 고문 보고 싶네요. 네.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네, 인터뷰 재밌었는데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네. 혜리님, 간만에 실시간으로 청취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영수회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자, 영수회담 뉴스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거 너무 운동하는 감사합니다.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은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던 영수회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차례로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 영수회담의 성과를 가를 분수령은 지난주 금요일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는 회담 결단을 내렸고 용산은 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바로 이때 영수회담의 결과는 예고된 거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왜 의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건 부담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슨 부담이냐? 의제가 미리 설정된 회담은 그 회담이 끝남과 동시에 딱지가 붙게 돼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요. 합의를 봤다 내지 결렬됐다라는 딱지입니다. 이게 부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부담의 주체는 대통령이 먼저였겠죠. 왜냐? 이재명 대표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결렬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이게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주려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정 방향은 옳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였고요. 결렬을 감수하려면 불통 이미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어제 영수회담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발언, 뭐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모두 발언에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15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않고 듣기만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만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의제 없는 회담을 얻은 데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엔 그래도 믿을 건 없다라는 계산도 깔아놨을 겁니다. 믿을 게 없다는 계산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면을 세워줌과 동시에 자신은 경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소통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계산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런 연출은 공개 영역에 국한된 겁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 시간에는 경청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논의 시간에는 딱 자르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석은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간접 확인되는데요. 회담이 길어진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경청하는 어떤 그 모습을 연출하고 비공개 논의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총평은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회담은 마주보고 진행된 회담이 아니라 딴 데 보고 진행된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눈 맞추려고 했던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지지층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네, 앞서서 뭐 박성준 대변인이 천준호 실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발언 시간이 85대 15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은 자신이 볼 때는 발언 분량이 한 7대 3 정도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야의 평가가 아주 엇갈리던데요. 그렇다면 이 회담이 앞으로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아무 영향을 안 줍니까? 아니 여기서 뭔가 그 가닥이 잡히고 방향이 잡혀야 거기에 또 국회 여야 협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잡힌 게 뭐가 있나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게 아닌가 아니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할 말 하는 어떤 게 소통이라면 국회는 소통의 장입니다. 얼마나 많이 서로 자기 할 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는 잘 도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영수회담을 두고 뭐 소통의 장이었니 뭐했니 뭐 자평 타평 많이 나오던데 소통이라는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소통은 독백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다. 근데 어제 회담 끝나고 나가지고 네. 대통령이 참모들 소집해서 네. 소통 자주 해야겠다. 해보니까 좋다. 다음번에 국회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사랑제 가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도 있었고요. 이거는 기준이 모두 발언 기준입니까? 비공개 논의 기준입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담 말미에 본인이 다음번에 형식을 구애받지 말고 배석제 없이 두 분 따로 만나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하니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다. 앞으로 이런 만남과 소통, 협치 기회 여러 차례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쨌든 소통에 대해서 지금 제 입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다 이렇거든요. 앞으로 종종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하던데 또 만날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흐름을 보세요. 총선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은데 소통은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이 끝나고는
소통에 방점을 둔 용산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모습, 공개된 영역에서는. 비공개된 영역에서는 할 말 다 하는 모습. 이게 소통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통된 장에서 마주보고 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제 할 말 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독백이지. 문봉철 님이 제이비 그래서 회담 결과의 승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가릴 수 있나요? 여기서 승자 패자를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지지층을 본 회담이었다. 이 말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라디오 헤드님, 이번 영수회담 싫은 사람 나온 소개팅 분위기였어요. 애프터 신청도 구체적으로 안 하고 말이죠. 비유가 찰진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임금님과 캔디님은 회담 보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이광조가 부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김규동님은 한글과 영어로 촌철로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한글은 이거예요. 아이고. 영어로는 아이고. 그것도 촌철인데요. 아이지고. 네, 그것도 촌철이네요. 아이고, 나는 아이고. 나는 간다. 누가 뭐라든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골드버튼님 등 많은 분들은 동상이몽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700여 일이 넘게 걸렸다고 하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예. 여당의 반응은 윤상현 의원과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에 이어서 어제 본회의 일정 협상을 다시 시도를 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대표는 의장실 회동에 이어 오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고 오찬 회동에만 참석을 했다고 해요. 관련해서 윤재호 원내대표는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왜 의장실 회동에 불참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영수회담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수회담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인데요? 자, 본회의 일정, 정치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영수회담을 보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처리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지금 여권의 현주소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건 거꾸로 꽉 막힌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과 같은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상병 특검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본회의 일정도 지금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겠죠. 거기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할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었는데 표결 불참이든 반대표든지 아무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30대 남성이 지난 6일에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검은 비닐봉지로 덮어 씌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검은 비닐봉지엔 빨간색으로 철거라는 두 글자가 부착돼 있었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는 하얀색으로 역시 철거라고 쓴 봉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지난 27일 또다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초밥 도시락과 일본 맥주를 먹고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소녀상 얼굴에 맥주를 가까이 대거나 머리 위에 이를 올리는 행동까지 벌였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관련 사진과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분석하지 맙시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건 칼로리 낭비이고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시선 집중해야 하는 건 왜 했는지가 아니라 왜 못 막는지 이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근무 중이던 경찰이 제지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때는 이 일을 벌이고 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뒷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설령 이 남성을 제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게 이 남성의 행동은 단독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극우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위안부법 폐지법을 주장하는 그런 극우단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사법 처리하더라도 제2, 제3의 인물이 똑같은 짓을 저지를 가능성은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사법 처리 자체도 먼 일인 게 조금 전 전한 대로 이 남성은 이미 지난 6일에 한 번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27일에 또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일과 27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6일에 저지른 일에 대한 사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27일에 일을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거리 활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지금 촌철님들이 이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라고 좀 국적을 물어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촌철님들 지금 분노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는데 울트라왕 당근님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5696님 이런 분들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할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그게 사실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뭐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 같은 이제 헤이트 스피치 법 관련법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혐오 발언 금지법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과연 이런 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 볼 때 여기서 사실은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꽃따라 뱅뱅님이 육모 방망이는 이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이게 어떻게 뭐 매가 답이냐 이렇게 또 따지면 이건 또 답이 없는 거라서요. 어쨌든 답답한 뉴스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